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파이썬에서도 자바스크립트처럼 비동기로 작동하는 코드를 짤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에 내장된 async IO 모듈을 통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시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스레드를 이용해서 직접 코딩을 해보신 분이라면 겪어보셨겠지만 스레드 세이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싱글코어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리면 기대와 달리 동시 처리에 따른 성능 향상이 미미하거나 심지어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하나의 스레드로 동시 처리를 하는 비동기 프로그램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병렬 처리, 네트워크 통신, DB 연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필수적입니다. 웹서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CPU 연산 대비 DB나 API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네트워크 통신이나 파일 입출력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CPU가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흔히 non-blocking 하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애초에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된 언어에서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파이썬과 같이 기본적으로 동기 방식으로 동작하는 언어에서는 이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이썬 3.4에서 async IO 모듈이 표준 라이브러리로 추가되고 파이썬 3.5에서 async await 키워드가 문법으로 채택이 되면서 파이썬에서도 이제 별다른 라이브러리 없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주피터 노트북에서 간단한 실습을 하면서 파이썬에서 어떻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def 키워드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동기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이렇게 sync를 반환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해 보면 이렇게 sync라는 문자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이 def 키워드 앞에 이렇게 async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은 do async라고 할게요. 그리고 async라고 하는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함수에 async를 붙이면 비동기 함수가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비동기 함수를 흔히 코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비동기 함수를 일반 함수 호출하듯이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do async라고 호출하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async라는 문자열이 반환되지 않고 대신 코루틴 객체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동기 함수는 동기 함수 호출하듯이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비동기 함수를 어떻게 호출해야 될까요? 이 await 키워드가 필요한데요. 이 await 키워드를 앞에 붙인 상태에서 do async 함수를 다시 호출해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async 문자열이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보셨다면 async로 선언된 비동기 함수를 호출할 때 await 키워드를 붙이지 않으면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용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흉내내는 실습 코드를 작성하면서 동기 처리하는 코드와 비동기 처리를 하는 코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스럽지만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데이터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 외부 API를 호출해서 가져오고요. 이 외부 API는 한 명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1초가 걸리고 한 번에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3명, 2명, 1명의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요청 3개가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사용자 데이터 조회를
전통적인 동기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우선 타임 모듈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find users sync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는데요. 그러면 총 n명의 사용자를 외부 API를 통해서 조회할 건데요. 여기에 for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n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print 함수를 통해서 n명 중 i번째 사용자 조회 중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타임 모듈을 사용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1초의 지연을 발생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 for loop가 끝나면 print 함수로 호출해서 총 n명 사용자 동기 조회 완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온 3개의 요청을 동기 처리하는 함수를 작성해 볼게요. 그 함수의 이름은 process sync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우선 함수의 호출 시간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종료 시간도 기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함수가 동기 처리하는데 얼마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동기 처리 총 소요 시간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end minus start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tart와 end 사이에 이 find user sync라는 함수를 총 3번 호출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3명의 유저를 조회하고요. 그 다음에는 2명의 유저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는 1명의 유저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볼까요? process sync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명이 먼저 조회가 되고요. 또 2명이 조회가 되고 마지막으로 1명이 조회가 돼서 동기 처리를 하는데 총 6초가 소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약 6초 동안 지금 find users sync라는 함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싱글 스레드의 웹서버가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면 실제 사용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을 경험하게 될까요? 동기 처리에서는 이 첫 번째 함수의 실행이 끝나야 두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함수가 끝나야 세 번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요청이 처리되는 데는 3초가 걸렸고 두 번째 요청은 2초, 그 다음에 마지막 요청은 1초가 걸려서 총 6초가 걸린 것입니다. 앞서 동기 처리되도록 작성된 코드를 파이썬의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번 비동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함수 선언에 async 키워드를 붙여서 일반 동기 함수가 아닌 비동기 함수로 변경할 거고요. 타입의 sleep 함수 대신에 async io의 sleep 함수를 사용해서 1초의 지연을 발생시킬게요. 자, 그럼 우선 async io 모듈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선언할 때 앞에다가 async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def 함수의 이름은 find users 이번에는 async라고 할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n을 인자로 받고요. 이 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for loop를 돌 건데요. 이렇게 n번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 안에 들어간 거는 위에서 복사해 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ime의 sleep 함수 대신에 await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async io의 sleep 함수를 사용해서 1초의 지연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의 sleep 함수는 기다리는 동안 CPU를 그냥 놀리는 반면에 async io의 이 sleep 함수는 CPU가 놀지 않고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async io의 sleep 함수 자체도 비동기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 반드시 이 await 키워드를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or loop가 끝나면 위에서 또 복사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동기 조회 완료라고 할게요. 자, 이제 파이썬의 async io 모듈을 사용해서 이 함수를 비동기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sync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이번에는 process async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용을 역시 복사해 올게요. 여기는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간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await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async io에 gathe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서 이 find user async 함수를 3번 호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명을 줘야죠. 그 다음에는 2명을 줘하고 그 다음에는 1명을 줘야죠. 이렇게 async의 gather 함수를 사용하면 파이썬의 이벤트 루프가 3개의 함수 호출을 알아서 스케줄하여 비동기로 호출해 주거든요. 이제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그냥 호출하면 코르틴 객체가 반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await를 앞에 붙여준 다음에 이 함수 호출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가 1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죠.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함수의 처리 시간이 6초에서 3초로 100% 단축이 되었는데요. 여기 로그를 보면 실제 여기 위에 함수가 호출된 순서와 무방하게 이렇게 실행 시간이 짧은 함수 호출이 먼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를 호출하는 데는 1초가 걸리고 2명의 사용자를 호출하는 데는 2초가 걸리니까 지금 한 명의 사용자를 호출하는 함수가 먼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3초가 걸리는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1초가 걸리는 요청은 1초 만에 응답이 오고 2초가 걸리는 요청은 2초 만에 응답이 올 테니까 매우 이상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는 정확히 실행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PC에서 실행했을 때는 저와 약간의 실행 순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실행 순서를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CPU를 놀리지 않고 불필요한 지연 없이 3개의 요청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파이썬의 에이싱크 모듈을 이용하여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과 동기 프로그래밍 대비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썬으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만큼 앞으로 파이썬에서도 비동기로 처리되는 코드를 점점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기본 개념을 잡으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